만나서 반갑고요. 이렇게 열심히 와주셨는데 돌아가시게 되면 저녁식 때도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반갑고요. 저희가 학부모를 상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많은 부분이 다 아시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학교 내가 지금 준비하는 거 시험 준비부터 나중에 학교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나중에 비자가 되면서 나가는 그 미국의 학교에 도착하는 데까지의 전체적인 빅픽처를 드리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지금 뭐를 어떻게 어디에서 생각하는 게 이게 내가 이 위치에 있구나 하고 아시면 그게 큰 수학이고요. 나중에 어떠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 같은 거를 아시는 것도 어느 정도의 수학이라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인터넷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수는 있는데 여기서 정보 조금 저기서 정보 조금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면은 나도 혼란스럽고 좀 어렵거든요. 이렇게 볼 때 전체적으로 좀 갖고 내가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확신을 좀 가지시면 자신 있게 애들이 나중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해도 얘가 이런 소리 이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이 좀 빠른가요? 괜찮아요? 나도 모르게 빨리. Okay. Then it doesn't work. 제가 오늘 우선 할 거는 저희 Education USA, 저희가 이제 한미교육위원단 안에 Education USA라는 센터인데요. 한미교육위원단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풀브라이트 장학금, 미 국무부 장학금입니다. 어떻게 있어요? 이걸로 내려가면 돼? It doesn't go. I use it. 풀브라이트 장학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듀케이션 USA 센터가 있고요. 테스팅 하는 데가 있고요. 토플이나 이런 거 관련된 ETS 공식 기관으로서 그런 거 테스트 센터 같은 거 확보하고 AP, 다른 그 외에 다른 시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관장하는 부서가 세 부분이 있는데 풀브라이트 장학금하고 에듀케이션 USA는 똑같이 국무부 산하인데 부서가 약간 달라요. 풀브라이트 장학금은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에듀케이션 USA는 미국에 오는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정보를 주는 센터가 전 세계에 400여 개가 있는데 그 400여 개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이제 한미교육위원단이 어느 기관이냐고 좀 물으세요. 한미교육위원회라는 유학원이 또 있기 때문에 한미교육위원단이 유학원으로 사립기관으로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미 국무부의 예산하고 우리나라 교육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준정부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에듀케이션 USA도 미국 세금이 약간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학교를 추천하거나 대행해주거나 이런 거나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미국 대학교의 몇 개 대학은 이 학교가 좋으니까 이 학교 가라 이런 거는 저희가 못하게끔 돼 있고 랭킹을 저희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듀케이션 USA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왜 미국 대학을 가야 되는지 왜 미국으로 가는지 어떠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뭐가 장점인지 그리고 미국 대학의 그 교육의 시스템이나 대학의 이론이나 부모님들이 나중에 대학을 선택할 때 이런 유형이 있고 이러한 그 선택권이 있는데 어떤 걸 할까 같은 거를 할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정보를 드릴 거고요. 이제 대학 지원할 때 오버뷰는 아주 짧게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지금 그거 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만 제가 대강 꼭 하고 그다음에 좀 많이 우리 부모님만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대학원이고 학부고 다 궁금해하시는 게 재정적인 거 하고 그 다음에 대학 선택 같은 거 이런 게 어려워하니까 뭐를 중점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같은 거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듀케이션 미 국무부 산하기관으로 전 세계 170개국의 400여 개 센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게 한 7개 리전으로 나눠져서 아시아가 굉장히 시장이 큽니다. 외국인 학생으로서 전 세계 이렇게 450만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통계나 이런 거 같은 건 전부 다 대학 이상만을 얘기합니다. 학부 이런 거는 고등학교 이런 거는 이 숫자에서 빼지는데 전 세계 450만 명이 움직여요. 다른 나라로. 우리나라로 오는 것도 있고 다른 나라로 나가는 것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22만 명이 나가는데 대학만 그렇게 전 세계 한 450만 명이 있고 그 중에서 한 83명? 제일 많은 수가 미국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저희 에듀케이션 USA 중정부 기관으로서 또 미국 국무부 산하기관으로서 저희 임무가 정확하고 포괄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건 전부 다 어느 하나를 선호해서 내가 뭐 이것만을 준다거나 이거를 추천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포괄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저희 임무고요. 미 국무부 에듀케이션 USA 웹사이트가 www.educationusa.state.com입니다. GOV government라 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시면 아주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미국 대학인가를 일단은 다 뭐 그냥 그렇게 그렇지 뭐 다 미국 대학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왜 좋은지 이제 뭐 대강을 그냥 다 아시겠지만 얘기해 보면 교육의 질이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뭐 학생이 잘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고 그래서 교육하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학생들한테 좋다구나 하고 전국의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구체적으로 내가 뭐 그쪽에 관여가 돼서 이렇게 좋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전 세계 탑 대학 100개 중에 한 50% 이상은 미국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걸로 그냥 짐작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의 폭이 높다는 거는 프로그램, 대학 프로그램 자체가 100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뭐 연대 뭐 서울대 가도 몇백 개는 되거나 하겠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1000개가 많고 자기가 특별히 뭐 하고 싶다 하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도 있고요. 학위 가치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위 가치가 많이 인정이 되어 있고요. 대학의 교수님들의 80% 이상이 지금 미국 학위를 갖고 있습니다. 다 좋은 데만 또 나오셨죠, 우리나라 교수님들은. 그 다음에 미국 대학의 좋은 점이 교육의 유연성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으로서는 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 학교에서 만약에 연대에 경영학과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 4년 동안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분들의 생각은 고등학교까지 12년의 교육을 받고 나왔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딱 결정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그 베이직 노션이 깔려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학에 가가지고 1년 지나면서 훨씬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잖아요. 나는 경영학을 한다고 했지만 다른 게 보이는 게 훨씬 많을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에서는 딱 있다가 보다는. 그러한 경우에 학생이 옮겨가기가 쉬워요. 다른 학교로 옮겨가기도 쉽고요. 다른 전공으로 옮겨가기도 쉬워요. 다른 학교로 갈 경우에도 그 크레딧 트랜스퍼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교육의 유연성에서 다시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미국 고등교육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고등교육이라면 대학 이상이죠. 2년제, 4년제 대학원, 그 다음에 프로페셔널 스쿨 같은 거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미국은 고등학교가 9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5월까지 미국은 어디든지 학년 제도가 아카데믹 이어가 9월부터 5월이에요. 그 안에 시스템이 조금씩 다를 수 있죠. 어떤 거는 시메스터 시스템이 있고 아니면 쿼터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은 우리나라랑 똑같이 16주씩 봄하고 가을하고 봄이 되는 거고 쿼터 시스템이라고 10주씩 되는 게 있어요. 가을, 겨울, 봄. 여름은 옵셔널이에요. 자기가 여름 학기를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좀 빡빡하지요. 그 다음에 주정부 중심이에요. 미국 교육은 대학도 그렇고
연방정부에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각 주정부에서 우리나라 한 나라처럼 자기네들 그 교육을 다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 차원에서 뭐를 확 몰아서 뭐 하고 그러지는 좀 나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나라 차원에서 확 몰아가지고 정책을 바꾸면서 그냥 많은 외국인 학생을 모셔온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미국은 그게 안 돼서 주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주정부 차원에서 그 교육 정책을 확 바꾸거나 이러는 게. 그 다음에 공식적인 랭킹 시스템은 없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공식적인 랭킹 시스템은 없죠. 대학 평가를 한다 그러지만 뭐 어느 대학이 가장 뭐 취업률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는 나오는데 공식적으로 1등, 2등, 3등 우리끼리 아니면 뭐 서울대, 연대, 고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되는 거지 공식적인 랭킹 시스템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랭킹을 찾죠. US 뉴스 이런 데 같은 데에서 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거 랭킹을 찾는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많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추천을 하지는 않는데 할 수 없이 우리가 너무나 많으니까 학교가 4,500개 중에서 어느 학교가 어떤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이전할 수밖에 없는데 공식적으로는 저희가 추천을 안 하고 뭐를 기반으로 해서 랭킹을 매겼느냐가 또 중요하죠. 대학원에 이런 건 있어요. 그 정부에서 대학원의 박사과학의 과정을 중심으로 어느 과에 어느 전공에 랭킹을 매겨놓은 건 있어요. 그런 거는 10년에 한 번, 뭐 15년에 한 번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 같은 건 좀 믿을 만해요. 그분들의 논문이 얼마나 그 인용이 됐는가 뭐 이런 거 같은 거로 그런 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되는데 매년 나오는 US 뉴스는 보시면은 맨날 비슷비슷해요. 거의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 안전할 것 같아. US 뉴스에서 나오는 1등에서 뭐 100등까지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1등에서 20은 언제든지 1등이 20등이 될 수도 있고 20등이 1등이 될 수 있다. 그 안에서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도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50하고 100등 사이는 거의 비슷하다. 똑같이. 어느 해는 이게 올라가고 어느 해는 밑에 내려가고. 미국 대학도 사실은 굉장히 신경 써요. 여기에 나오는 자기네 학교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그것도 막 선전을 해요. 자기네도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걸 알지만 여기에 이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도 그냥 별로 그렇게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신경을 안 쓰는데 그거보다는 우리 자녀가 어느 학교에 가면은 좀 더 잘 해서 성장을 잘 할 수 있겠다를 보고서 선택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나중에 대학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점 이전 용이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맨 밑에 보면 인가제도라는 게 있어요. 어크레디테이션.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학이 이제 문교부에서 다 인정이 돼 있으면 인가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인가 시스템이 없는데 미국은 있어요. 이게 자발적인 시스템인데 어느 한 학교가 신청을 해요. 인가를 받으려고. 뭐를 신청을 하면은 이 학교가 학생들한테 주는 교육의 질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는가를 받는 거예요. 인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 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질은 어느 정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받은 학점은 다른 데 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의 대학의 한 99%는 다 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1%나 뭐 안 받은 학교들이 있어요. 그 학교들은 자기가 신청을 안 해서 안 받았거나 아니면 신청을 했는데 교육의 질이 거기에 못 미쳐서 못 받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가 거의는 돼 있지만 가끔가다 아닌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인가를 받았는가를 확인하셔야 되고 나중에 돌아와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어디에 취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와서 대학원을 간다고 서울대 대학원을 간다고 할 때 다른 나라에서 학위를 가져오면 그 학위를 받은 학교가 인가를 받았는가를 인가 확인서를 받아가야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사관에서 안 하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중요한데 가끔가다 정말 인가 안 받은 학교들 나와요. 주로 뭐 신학대학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막 선전을 해서 많은 사람이 갔는데 편하게 학위를 땄는데 인가를 안 받았어요. 그런 경우는 인가 확인서를 저희가 못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 취직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대학으로 더 올라가는 게 안 되는 거고요. 미국 고등교육의 또 하나 특징은 우리나라는 수능이 있지만 미국은 수능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수능을 코리안 SAT라고는 하지만 미국은 그게 자발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 가야 되지만
SAT나 ACT는 자기 선택이죠. 학교에서도 이거를 받을까 안 받을까도 선택이고요. 제가 조금 빨리 할게요. 시간이 제주도에서 해보니까 1시간 반 이상을 제가 했더라고요. Finish. 오케이. Thank you. 고등교육의 장점이요?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그냥 막연히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한 예만 들게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부나 대학원 통틀어서 그 이공대 있죠. STEM이라고 그랬죠.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를 공부하는 그 퍼센티지가 17%예요. 전체적으로 미국으로 나가는 학생 7만 명 중에 17%가 스템 쪽에 이공계를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서 80%가 남는데요. 그러니까 대학원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시설이 안 돼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연구를 계속 할 수가 없고 20% 돌아오는 사람들도 미국계에 있는 학교나 미국의 어떤 교수랑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는 형편이라고. 아주 우리나라가 떨어지는 게 아닌데 이분들은 또 더 많은 심오하게 더 연구를 하려 하면 할 수 없이 미국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여기서 혹시 이공대 지원하는 학생들 부모님 계세요? 이공대가 좋을 텐데 앞으로 굉장히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이공대가 좋을 것 같고 사실 인도는 80% 학생의 80%가 스템 쪽을 하고요. 이거 조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조장을 하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 남았기가 조금 쉬운 게 아닌가. 왜냐면은 나중에 얘기는 드릴 게는 없지만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면 OPT라는 게 있어요. 미국은 외국인 학생 신분으로 일을 못해요. 다 풀타임으로 하고 끝나면 돌아와야 되는데 외국인 학생 신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끝나고 나서 학위를 받고 나서 자기가 직장을 구해가지고 학생 신분으로 인문사회계열, 예술계열은 1년 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공대 계열은 2년 반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는 미국에서 이런 인재가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무래도 잡잡기도 쉽고 그쪽에서 경험 쌓기도 좋고 그러니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앞으로 이공계를 하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성향이 아닌데 이공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알려드리는 겁니다. 시설이 좋고 우수한 교수진은 그냥 시설이 좋고 네트워크가 좋고 이러니까 자꾸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많고 하니까 그 노벨 수상자의 한 70%가 미국에 고용돼서 가르치고 있는 것 같고 연구를 하거나 그 다음에 퍼블리케이션 유료 학술지 같은 거 유명한 거가 한 60%가 미국에서 발간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인용이 많이 되죠. 아무래도 학술지 유명한 거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그만큼 좋은 거기 때문에 인용도 많이 되고요. 풍부한 리소스도 그만큼 그쪽에서 연구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연구된 자료나 이런 게 많은 거고요. 저희도 구체적으로 뭐다 얘기는 할 수는 저도 사실은 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대학원이나 학부나 거기서 학교에서 사실 다양한 인재들이 있고 그거 나중에 보면은 나중에 와서도 계속해서 같이 연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업할 때도 같이 연결된다거나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학문적 및 대응 기술이 일단은 새로운 대화 기술이라든가 영어가 기본적으로 이제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 미국의 교실이나 교육의 그 자체가 디스커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해가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창조적 사고력과 논리적 능력이라는 건 초등학교부터 수업 방식이 문제를 던져주고 푸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풀어서 오기나 하거나 아니면 그 밑에 팀으로 해서 풀어오거나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좀 다르지만 지금 이제 학교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데서 오는 좀 방식이 다른 그래서 자기가 좀 더 넓게 본다거나 어쨌든 그런
교육의 장점이 좀 있고요. 아까는 유연성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전공 변경이 용이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공 변경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냥 프레시먼으로 들어가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로 문이 좁아서 편입이라는 게 너무 어렵고요.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너무 자유로워요. 미국에서는. 사실은 지금 대학교의 약간의 추세가 조금 학교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게 1학년은 전공으로 뽑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회계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거기서도 1학년은 전공으로 뽑지 말고 그냥 들어와서 아무거나 좀 들어보라. 사실 교양 과목 같은 거 듣죠. 1학년 들어가면. 그렇지만 자기가 듣고 싶은 거 1, 2년 동안 다 듣고 그 다음에 전공을 결정하게끔 하는 학교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지금까지도 많이 변경을 많이 했다는 소리겠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런 뭐 방침이 나왔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내가 가서 나 그럼 꼭 이거 버프한다 그러면 이쪽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언제든지 또 스터디 어브로드라는 게 있잖아요. 외국 나가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결정을 천천히 해도 됩니다. 편입이 용이하고 조건부 입학이 되는 건 이제 여기다 넣어놨지만은 입학을 할 때도 약간의 선택이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영어에 너무나 이게 있어요. 못해가지고 막 되도록이면 토플 좀 안 볼 수 없을까 이런 게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그 외국인 학생을 받을 때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 뭐 프랑스고 뭐 동남아시아고 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 근데 이거 뭐 우리만의 예인지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조건부 입학으로 영어를 시험을 안 보고 지원을 하고 아니면 영어 실력이 좀 모자라면 나중에 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어학연수를 하고 들어가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유연성이 있다고 뭐 보는 거죠. 많이는 설명 안 할게요. 다 여기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잠깐만. 학위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의 학위가 지금 다 4년제 대학을 이제 보낼 거라고 이제 앉아 계시는데 사실 미국에 그냥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설명드리면 2년제 우리나라도 전문 학사가 있잖아요. 2년제 전문대학 있죠. 2년제, 4년제 있고 그다음 대학원이 있습니다. 2년제 그 커뮤니티 컬리지라고 그래가지고 있는데 한 1,400개 정도 있고요. 그 전체 4,500개 중에 1,400개가 있고 한 뭐 1,700, 800개 이 정도 좀 모르게 4년제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보케이셔널 스쿨이나 테크놀로지 스쿨 이런 게 있습니다. 그쪽은 이제 비자가 조금 다른데 N비자로 트레이닝 같은 거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2년제 커뮤니티 컬리지는 사실 미국에서 4년제를 졸업한 학생들의 반 이상이 2년제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4년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혀 take advantage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싸요. 그 들어가기가 쉽고요. 그래서 준학사를 갔는데 이 커뮤니티 컬리지를 들어가게 되면 트랙이 2개예요. 2개가 있는데 하나는 2년만 해가지고 나는 나와서 일할 거니까 실질적인 트레이닝이나 이런 쪽으로 받는 학생들이 있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100% 아카데믹 프로그램 쪽으로 가요. 그러면 그거는 4년제로 편입할 학생들이에요. 그러면 그 학생들은 2년, 그 첫 2년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4년제에서 배울 제너럴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2년 동안. 교양 과목이죠. 그런 거를 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배우고 갑니다. 상당히 잘해가지고 UCLA나 UC 버클리도 잘 가고 그래요. 우리나라 학생들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처음에는 커뮤니티 컬리지를 잘 안 갔어요. 부모님들도 뭐 돈이 아까워서 왜 내가 2년제를 보내느냐 이랬는데 요즘은 일단은 가기가 쉽고요. 수능식이나 뭐 이렇게 입시 그게 끝나고 나면 참 많이 부모님들이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준비가 아무것도 안 돼 있기 때문에 6월까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기가 쉬워서 많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들이 언어 연수를 그냥 커뮤니티 컬리지로 들어가서 하더라고. 그냥 들어가기 쉬우니까 일반적인 그 클래스룸 세팅에서 미국인들이랑 같이 배우겠다고 해서 많이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냥 4년제로 그냥 넘어가서 계속 미국에서 있기도 하는데 커뮤니티 컬리지로 가장 외국인 학생을 많이 보내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만큼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래저래 해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년제에는 컬리지하고 유니버시티가 있고요. 그러면 학사학위 우리나라 그냥 보통 대학에서 하는 거
그 이름이 컬리지도 있고 유니버시티도 있어요. 컬리지라고 그래가지고 2년제는 아니고요. 커뮤니티 컬리지도 일부는 컬리지라고 그냥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이름에 보고서 이거는 무슨 딱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유니버시티는 다 4년제예요, 거의. 그 다음에 그레주에이트는 지금 이제 뭐 석사, 박사, 아니면 이제 그 변호사 하는 거, JD, 법대나 메디컬 스쿨, 의대 같은 거, 이런 데에서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서 2년제는 얘기했으니까 4년제만 얘기할 거예요. 왜냐면 4년제를 이제 앞으로 선택을 하실 건데, 어머니들이 선택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카운슬러랑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주로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4년제를 할 때 주립대가 있고 사립대가 있습니다. 주립대는 그 주의 주정부에서 펀딩을 해주는 주립대고요. 그 다음에 사립대는 프라이빗 스쿨 해가지고, 프라이빗 유니버시티 컬리지 해가지고, 주정부에서 돈을 받지는 않고 전부 다 자기네 돈으로 운영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립이 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사립이 많이 비싸다 하지만 3만 불, 4만 불, 5만 불 뭐 이렇게 되고요. 주립이 2만 5천, 2만 불, 2만 5천 불에서 3, 4만 불까지 가지만 주립 중에서도 UCLA나 UC버클리 다 주립이거든요. 거기는 사립대만큼이나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고요. 프라이빗이라도 조금 싼 데도 있어요. 2만 5천 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만 주립대는 외국인 학생을 위해서 자격금 받기가 어렵고요. 사립대는 미국인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을 똑같이 돈을 내요. 주립대는 인스테이트 피가 있고 out of state 피가 있거든요. 인스테이트 피는 자기네 주민을 위해서 돈을 내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 학생의 2분의 1 아니면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주립대지만 다른 주에서 오는 학생들도 똑같은 미국인이지만 우리랑 똑같이 out of state fee를 내요. 똑같이 많은 비용을. 그런데 한 1년 아니면 1년 반 뭐 이렇게 지나면 in-state fee를 내려가요. 그 미국인들은. 근데 외국인들은 끝까지 그 많은 비용을 내야 돼요. 왜냐하면은 미국은 교육세가, 우리가 물건 사는데 교육세가 들어가 있어요. 어느 주는 4%, 어느 주는 6% 뭐 이런 식인데요. 거기에서 살았던 주민은 교육세를 충분히 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인스테이트 피를 내고요. 다른 주에서 오는 미국인은 미국인이지만 다른 주에서 왔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세를 안 냈기 때문에 똑같이 out of state fee를 내고 1년 어느 시간 지나면 인스테이트 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동안 살면서 돈을 냈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그거에 상관없이 항상 out of state fee를 내고요. 사립은 굉장히 비싸요. 4만 불, 5만 불, 뭐 지금 6만 불 그 정도만 올라가는데 그렇지만 그리고 이 비용이요. 매해 6% 내지 9%는 올라가요. 이게 등록금이. 근데 미국인 학생들은 굉장히 론이나 뭐 이런 거 받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장학금이면 론 대출 받는 거 이런 데 같은 게. 근데 외국인은 좀 대출 받는 건 거의 생각 안 하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사립대는 똑같이 그 미국인이나 우리랑 똑같은 돈을 4만 불, 5만 불을 내지만 장학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여러 개 선택하실 거 아니에요? 학교를 여러 개 학생이 선택하면은 이것저것 보고 내가 좋은 학교고 뭐 장학금이 얼마가 나오고 어떤 데는 나오고 어떤 데는 안 나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재정적으로만 보면은 프라이빗 스쿨이 어떤 때는 이만큼의 돈이 되지만 장학금을 제하고 나면 주립대는 거의 비슷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감안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년제를 또 다른 구분으로 해보면 연구대학이 있고 그거는 아까 이제 연구대학이 있고 리버럴 아트 컬리지가 있어요. 인문대학이라고 그럴까요? 그렇다고 리버럴 아트 컬리지 뭐 휴머니티 인문이나 사회과학 계통만 가리키는 건 아니고 이공계가 있는 데도 있는데 연구대학은 굉장히 큰 대학이에요. 리서치 유니버시티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대학인데 교수님들이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교실에. 특히 1학년 같은 데 들어가면 100명, 200명 들어가는 그런 데가 많고 조교들이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교수님들이 연구를 반, 학생들 가르치는 걸 반 하세요. 그리고 그 연구를 따와야지 또 그 비용도 있고 조교들도 쓰고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리버럴 컬리지는 굉장히 조그매요. 학생이 600명,
명에서부터 4,000명, 6,000명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 정도 돼서 그것 교수님들은 거기는 대학원이 별로 없어요. 대학원 프로그램이. 있다 해도 MBA 정도 아니면 뭐 로스쿨이 있다거나 몇 개만 있지 전체적으로는 없어요. 교수님들이 주로 하는 일은 애들 가르치는 거야. 뭐 그거를 다 하죠. 그래서 조그맣고 항상 애들을 그 대하기 때문에 학생들 이름을 전교생을 다 알아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그 퍼스널 케어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학생들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교수님들이 있죠. 옆에.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것도 어떤 교수님들이랑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리버럴 아트 컬리지 같은 데에서 대학원을 가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그 4학년 정도 되면 리서치 유니버시티에서는 교수님이랑 뭘 한다는 걸 생각을 못 해요. 워낙 바쁘시고 우리나라 대학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글을 쓴다거나 같이 연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안 되는데 리버럴 아트 컬리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게 좋은 거예요. 자기한테는 대학원에 신청할 때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된 큰 플러스 요인이에요. 이게 어디서 뭐를 발표했다거나 어디서 무슨 연구를 같이 교수님이랑 했다거나 이런 게. 그래서 대학원을 좀 잘 가는 경향이 있어서 비싸지만 좀 이렇게 설렁탕이나 이런 거 국으로 치면 국물이 굉장히 진하다 그럴까요? 학생으로서는 정말 일생 내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4년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장학금이 좀 있어요. 문제는 이제 리버럴 아트 컬리지가 대부분 저거예요. 프라이빗이에요. 그래서 좀 돈이 비싸요. 미국 대학 지원 보이시나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정도가 시작하면 좋아요. 지금 봄이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에 어머니들도 오셨지만은 학교를 생각을 해보고 박람회도 좀 있으면 보고 들어가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느 학교에서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학교를 방문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저희가 많이 내려가 보라 그래요. 근데 제주도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많이는 못 가요. 대구, 부산까지는 미국 학교에서 오면 잘 가는데 거기까지 이제 바다를 건너서 가려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자꾸자꾸 듣는 거죠. 그러면서 학교를 선택을 하기를 시작을 해야 되고요. 지금 뭐 가을에 딱 오셨을 때 딱 그때 뭐 해가지고 찾겠다 그거는 안 될 거예요 아마. 미리미리 보고 선생님하고도 얘기하고 나한테 맞는 걸 찾아야 되니까 순위만 보고 내가 갈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생각을 하면서 찾아야 되고 테스트를 지금 준비를 해야 되죠. 토플이나 SAT 같은 거 있거나 IB가 있으니까 SAT, ACT 좋은 학교도 아마 요구할 거예요. 서브젝트도 요구하면 해야 되고 AP는 안 하더라도 IB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런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저기 아까 educationusa.state.gov라는 거 거기 가면은 5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시험 준비하고 이런 그 학교 선택하는 때 뭐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부터 파이낸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내가 할 때 그 프로세스 같은 거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자를 신청하고 프리디파처를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부터 쭉 이렇게 나와있는 5스텝이 있어서 그거를 한번 쭉 보면 전체적인 개요를 알 수 있고 나 이거 생각 못했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하고도 체크도 할 경험으로 해가지고 해보면 좋고요. 재정도 생각해야 되죠. 뭐 이건 어머니들이 이제 뭐 걱정을 하셔야 될 건지 그렇지만 이때 내가 지금 성적이 어느 정도 되고 내가 지금 활동 같은 거 어떤 거 어떻게 했는데 이런 거 내가 지원을 할 때 괜찮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기도 되고요. 그러면서 준비가 안 됐던 거는 준비를 지금부터 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18개월 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름방학 끝나고 나면 가을 되면 수시도 있죠. Early Action, Early Decision도 있고요. 그게 한 11월 1일 마감이거나 그래요. 그럼 12월 1일쯤에 결정이 나고요. 그 이후에 정시, 레귤러 어드미션 그 사이클이 뭐 12월 1일, 1월 1일, 2월 1일 이렇게 해서 마감이 되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럴까요? 우리나라도 에세이 쓰나요? 근데 이제 이 미국은 내가 5개 학교를 지원한다면 5개 학교를 다 따로따로 지원을 해야 돼요. 그 학교 특징이 뭐고 이 학교가 뭐를 강조를 하는 거에 따라서 자기 에세이도 조금씩 바뀌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미국의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커먼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이거 하나 작성해가지고 여러 개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도 뭐 어떤 학교들은 다른 거 더 요구하면 그거를 보내면 되는 거고요. 그런 거에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험 점수가 그때까지는 다 나올 거니까 가지고 있고, 입학 지원 마감일을 해가지고 10월 1일, 11월 1일, 12월 1일 이럴 때까지 다 들어가야 돼요. 마감일이 지나서 조금 봐주는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때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요. 한 3, 4주 이전까지 마감일 이전에까지 다 마감을 해서 집어넣으시면 조금 더 유리하대요. 그 장학금 같은 거 받는데도 그렇고. 그래서 보내시면 되고요. 내가 장학금을 신청한다고 그래가지고 불리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우수하면 그냥 뽑아요. 자기한테 그에 맞게. 장학금을 지원하니까 얘 돈 안 가져올 거니까 안 뽑는다. 그런 거 아니고요. 어떤 일부 그 예일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일부 프라이빗 같은 데는 장학금 신청을 안 해도 장학금을 그냥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우수한 학생한테는 장학금을 줘요. 사실 전 등록금, 장학금 같은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에 1년에 10,000불, 1년에 20,000불, 그것도 이제 그 메리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성적에 따라서나 그 학생의 그거에 따라서 프로파일에 따라서 1년에 5,000불, 그래서 4년 동안 20,000불 이런 식으로 해서 주거든요. 그런 거 같은 거는 장학금 같은 거가 그런 거 좀 일찍 신청하셔서 1학년 때 받아서 놓으면 4년 동안 무난하게 굴러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2월 1일 뭐 전까지 다 낸다 그러면 마감일 보통은 보내고 나면 금방 뭐 한 달? 아니면 2달까지도 안 갈 거예요. 이제 온단 말이에요. 어드미션 줄게 올래? 하고 물어요. 이메일이 먼저 오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간다 안 간다를 뭐 4월 1일 보통은 4월 1일까지 다 달라 그래요. 내가 안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경우엔 내가 이제 여러 개 학교를 봤기 때문에 그 답이 오는 기간이 다르겠죠. 그래서 그거 보고서 안 간다면 안 간다고 대답을 빨리 해주셔야 되고요. 내가 간다는 학교.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그때 이제 정해지를 좀 하셔야 되죠. 내 이 학교 정말 보내고 싶은데, 이 학교 가고 싶은데 학생이. 그러면 그거를 갈 것입니다. 근데 장학금을 안 주고, 다른 학교는 좀 그 미치지만 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간다고, 어느 학교 간다고 하고 나머지 학교는 안 간다고 대답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이후에는 이제 뭐 비자 신청해서 비자 받아서 나가는 거고요. 그런 거 같은 건 지금 할 단계는 아니니까 그때까지가 그거 한 거고요. 어드미션만 오면 뭐 걱정하시겠어요?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는 문제가 아니죠.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재정적인 고려인데 학부는 사실 장학금 많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주정부에서 퍼블릭 스쿨 별로 없을 거고요. 프라이빗 스쿨은 내가 우수하면 안 달라 해도 주는 경우가 있고, 외국인 학생한테 장학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 장학금을 좀 못 받지만 좀 줄일 수 있으면, 내가 뭐 이만큼 돈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4년 동안 내내 보내야 되는데, 그럴 경우 생각하실 것들 사항을 적어봤는데, 조립대 등록금이 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세요. 그 UCLA, UC 버클리 같은 건 조립대지만 비싸고요. 그 다음에 사립대 등록금이 비싸지만 거기서 장학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왜냐면 조립대보다는 훨씬 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그걸 빼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립대하고 만약 조립대만 선택할 일은 또 아닌 것 같고요. 커뮤니티 컬리지 무시하지 마세요. 들어가기도 쉽지만 굉장히 싸요. 커뮤니티 컬리지가 뭐 7, 8천 불에서 2만 불 넘는 데는 많지 않아요. 15,000불, 17,000불 뭐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다 주정부예요. 이쪽이 커뮤니티 컬리지는 거의 99.몇 프로가 주정부예요. 왜냐하면 커뮤니티 컬리지 설립 자체가 목적이 그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학교이기 때문에 특징이 굉장히 싸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가 없어요. 그 커뮤니티에 사는 사람들 대상이기 때문에.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외국인 학생들 엄청 끌어가려고 많이 진화하고 있으니까. 커뮤니티 컬리지도
2년 동안 해가지고 4년 뒤로 옮겨가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옵션이 되니까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지역 같은 거를 보면 동부가 굉장히 비싸요. 동부하고 그 다음에 서부, 싼 데가 미드웨스트 중간에 있는 그 오하이오나 뭐 일리노이, 막 미네소타 이런 데가 싸고요. 비교적 다른 데에 비해서 남부가 많이 싸고요. 텍사스는 제외고요. 텍사스는 한국 학생들 무지 많고 텍사스가 비용이 싸나요? 한국 학생은 많은데? 예? 세금이? 싸다고요? 아. 텍사스 무지 많아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많이 싼가? 예. 아, 그런 것도 알아보세요. 그런 특이한 상황도 있으니까. 텍사스로 다 모이니까. 근데 고등학교를 거기서 잘해야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고등학교에 그 보딩 스쿨이 많나요, 텍사스? 아, 우리나라 학생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미국에. 특히 좋은 학교, 예, 특히 좋은 학교 보세요. 한국인들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중국 학생, 인도 학생이 굉장히 많은데요. 좋은 데 가면 한국 학생이 제일 많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남쪽은 잘 안 가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리고 작은 장학금도 많아요. 그래서 굵직굵직한 장학금 있더라도 작은 장학금들, 그러면 뭐 잘해서 장학금 받은 학생들은 능력도 있으니까 무슨 라이팅 컨테스트, 무슨 컨테스트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금조금맣게 해보라 하세요. 그 돈이 장학금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냥 버려진대요. 그게 다음 해로는 안 넘어가니까. 그런 돈이 굉장히 많다니까 해볼만 한 것 같아요. 그런 거 6개, 7개, 8개 해서 받아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국내 장학금 생각해 보실 수 있죠. 회사에서 준다거나 아니면은 로터리 클럽이나 아니면 교회도 참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근데 학부는 뭐 굵직하게 삼성 뭐 이런데 국비 장학금 몇 개 있을 수는 있는데 별로 학부는 별로 없습니다. 주로 박사, 엔지니어링 쪽으로 많이 있고요. 미국 대학 선택 시 고려사항이 있는데요. 관심 있는 학문 분야가 가장 중요하죠. 일단은 크게 이공계냐, 인문사회계냐, 그거부터 정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가 관심 있는 쪽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쪽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편한 쪽으로 가긴 가지만 굳이 정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으니까. 또 어떤 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을 딱 정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들도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 선택 시 재정 생각 안 할 수 없죠. 이미 신청은 자유롭지만 나중에 선택할 때는 재정 꼭 생각을 해보셔야죠. 학업 성취도 내가 지금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했는가, 그 다음에 시험, IB나 뭐 다른 시험이 스코어가 얼마나 나오는가, 그 객관적인 숫자로 나오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엔 그 이외에 내가 어떠한 활동을 많이 했는가. 참 애매하죠. 어떤 활동 해야 되지 하고. 그런 거가 사실 이 학업 성취도나 이거랑 다 그만큼이나 중요해요. 그 외 활동이, 수업 외 활동이. 그런 거를 다 왜냐면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잘해야 되잖아요. 잘하려면 내가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꼭 의대나 법대, 자기가 좋아하면 가는 거죠. 그렇지만 좋아하지 않는 걸 꼭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요. 학생이 정말 가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4년, 1세기에서 4년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 유형 생각해 봐야 되죠. 큰 학교가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리서치 유니버시티가 있었고, 조그만 학교가 있고, 조그만 학교가 뭐, 진하게 선생님들도 좋고, 다 애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게 불편한 학생도 있어요. 커다란 리서치 유니버시티가 편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다른 사람이 나 안 건드리고, 나 혼자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꼭,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진국이라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학생이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좋아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학교 규모 같은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많은 학생이 있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사실 오하이오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한 5만 명 넘을걸요. 우리나라 학생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생각해 보시고요. 지역, 아까 얘기했듯이, 여름에 막 더운 거 싫어해서 플로리다 못 가는 학생, 눈이 싫어서 위에 매사추세츠 못 가는 학생, 아니면 그 뉴욕주의 그 위쪽에, 시라큐스나 이쪽으로 못 가는 학생들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엘러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엘러지 지도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엘러지가 있는 사람은 가면 너무나 고생하니까 그것도 생각해볼 만해요. 미국 정말 엘러지 심해서요. 그 일기 예보하듯이 엘러지 예보를 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동문 생각, 학부니까 많이 생각은 안 하겠지만 동문, 우리나라에서도 잘 나가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문이 많이 있고 하는 학교들. 그런 것도 생각해볼 수, 먼 훗날을 생각하는 학생이라면 또 생각해볼 수 있겠죠. 대학 선택 웹사이트 밑에 내놨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이게 유튜브에 쓰겠지만, 그 컬리지 보드라는 데가 있어요. AP 시험 보고 SAT 시험 주관하는 그 컬리지 보드라고 있거든요. 토플, GRE 같은 거 주관하는 ETS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안에 컬리지 보드가 있는데, 컬리지 보드에서 또 주관하는 그 AP 시험, 또 뭐 있지? 있어요. SAT. 이런 거 하는데, 그 컬리지 보드에서 학교를 고를 수 있는 그 검색이랄까 검색 엔진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빅 퓨처라고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보시면 내가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뭐 어느 지역도 지정할 수가 있고 내가 뭐를 어느 정도 뭐가 GPA가 어느 정도 되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넣고 나면 내한테 맞는 학교가 쭉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에 선택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여기 갈 수 있을까 그렇게 궁금하시면 그쪽 학교에다가 이메일을 해서 물어보세요. 그쪽 학교에서 자기네 뭐 SAT 성적이 얼마고 뭐 GRE 대학원 같은 성적 그런 거는 안 내놔요. 그렇지만 나중에 물어보실 수는 있어요. 그쪽 학교에 너희 학교에 들어가는 1학년 학생들의 평균 SAT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거는 물어보면 대답해줘요. 그러면은 평균이 뭐 옛날 스코어로 하면은 뭐 1200에서 뭐 1300 사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에 내가 못 미치면 조금 그만큼 가망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안 해볼 건 아니에요. 다 해보셔야죠. 왜냐하면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건 아니니까. 미국 대학에 진학의 팁을 별다른 거 없어요. 열심히 하는 거 이외에는 없는데 그거를 좀 아셨으면 이제 하는 게 학생도 알아야 되고 홀리스틱 어프로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는 게 많잖아요. GPA 내야죠. 고등학교 성적 내야 되죠. SAT 요구하면 SAT 내야 되죠. 그 다음에 토플은 사실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영어 실력이지 공부하는 실력은 아니거든요. 레코멘데이션 레터 있죠? 그 다음 자기 에세이 쓰는 거 있죠? 그런 거 같은 게 다 지금 4개, 5가지가 어울려서 사람을 봐요. 어느 한 가지만 보고서 딱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입학 담당하시는 분이 그렇게 이렇게 원서가 오면은 한 사람에 대한 원서를 보는데 15분을 쓴대요. 그 15분 동안 이 서류를 다 보고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한 2명 정도가 똑같은 서류를 보고 이제 거기에서 의견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어느 사람은 괜찮다 그러면 어느 사람은 아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걸 가지고 성적을 딱 가지고 하면 너무나 쉽죠. 1, 2분에 다 되는 거죠. 그렇지만 레코멘데이션 레터 해서 얘가 고등학교 때 어떻게 했는가도 보고 그 다음에 에세이 쓰면서 얘가 어떻게 앞으로 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 학교에 지원을 했는지 우리 학교는 이런데 얘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서 확실히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 같은 걸 전체적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얘 참 괜찮다.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학생을 봤을 때 꼭 성적만 보는 건 아니세요. 같이 일을 해보니까 괜찮네. 일 시켜보면 하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홀리스틱 어프로치가.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이거는 미국 대학의 관계자가 시험은 필요한 거 하나만 봐라. SAT 이런 거는 보는 대로 다 하잖아요. 대학원 같은 경우도 GRE 같은 것도 보는 대로 성적이 10번 보면 10번 다 가거든요. 요즘은 하나만 보낼 수 있는데 옛날에는 10번 다 갔어요. 어떤 학교들은 네 GRE 성적 공부 다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토플을 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싫어해요. 이 애는 와서 공부만 한다고 할 애나 다른 활동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미국의 교육이라는 게 공부만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여러 활동에도 참가하고
하는 거를 좋아하고요. 이제 그 오시는 미국 대학의 분들이 얘기가 한국 학생들은 너무 공부만 하려고 그런대요. 다른 활동을 전혀 안 한대요. 고등학교고 대학교고.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만 많이 이렇게 자주 오면 올해 보고 내년에 보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요거 보고 다음 달에 또 보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거죠. 그 성적 몇 점 올리려고 공부만 주어라 하는 학생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성적 외 활동을 적극 추천하는데 그 에세이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은 또 관계가 되는데 내가 그냥 한 예만 그냥 들어드릴게요. 어떤 한 학생이 하버드 간 학생이지만 이 학생은 이제 한국 학생인데 우리 그 중국 학생들 엄마나 우리 한국 학생들 엄마 몸이 굉장해요. 인도 학생들 어머니도 굉장히 우리 이상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이제 그 활동을 시키는데 이 학생도 첼로를 했어요. 첼로를 해서 9학년에 미국은 이제 9학년부터가 고등학교거든요. 우리나라 중3이죠. 그때부터 한 게 들어가자마자 한 게 이 학생이 첼로를 하니까 콘테스트를 만들었어요. 이 학생이 엄마가 도와줬든지 어쨌든지 자기가 첼로하고 바이올린 둘하고 뭐 또 뭔가가 해가지고 4개가 모여가지고 요양원에 가서 연주회를 하는 거예요. 콘서트를. 콘서트를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4년간 매달을 했어요. 매달. 그러니까 48개월을 빠짐없이 했어요. 그러면 이 학생이 그냥 그냥 계속 하면 되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빠지는, 그 콘텐츠 중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얼른 메꿔야 되고, 스케줄 같은 거 잡아야 되고, 이렇게 해서 4년을 지속을 한 거예요. 그거랑 우리나라에서나 뭐 어느 나라에서 봉사한다고 여름방학에 가가지고 120시간을 한꺼번에 딱 해가지고 받은 거랑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다르죠. 그리고 자기가 정말 만약에 이제 그거랑은 다르게 내가 정말 그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내가 축구부를 만들어가지고 뭐 애들이랑 같이 한다거나 뭐 그래서 토너먼트도 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자기가 에세이를 쓸 때, 자기가 한 활동에 대한 에세이를 쓸 때 이게 느껴지는 게 달라요. 내가 정말 좋아가지고 무슨 활동을 해가지고 막 에세이에다 쓰면 이게 막 진심이 느껴지고 얘가 아 정말 이랬구나 하는 게 나오고 그냥 평상적으로 아 이거 120시간 해야 되니까 억지로 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요양원에 가서 빨래도 하고 애들도 봐주고 뭐 이런 거 했다고 그냥 쓰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좀 지금으로 할 수 있으면 수상은 무슨 뭐 상 받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자기 우월성이 나오지만 이런 것도 사실 전문교육으로 볼 때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에세이 쓰기도 쉽고 하니까 활동이 그렇게 해서 내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 이외의 활동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대원하고 뭐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여름방학에 어디 스타디 어브로드 식으로도 많이 나가고 거기는 학교에서도 많이 뭐를 마련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리더십이 있는데 아까 그 학생 예를 보면 첼로 학생 예를 보면 자기가 구성을 했잖아요. 자기가 구성을 한 사람하고 어떤 구성한 사람이 나를 들어가서 내가 거기에 일원이 되는 거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리더십을 상당히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미국 학생들 보면요. 우리나라에 오는 미국 학생들도 보면 뭐를 그렇게 새롭게 많이 만드는지 뭐 하는 모임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자기가 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끼어들어가지고 만드는 거. 그걸 좀 크게 치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하는 거 하고 멤버로 하는 거 하고 내가 만드는 거 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에 들어가게 된다면 임원이 하는 거, 프레지던트나 뭐를 맡아서 하는 거 하고 그냥 일반 회원으로 있는 거 하고 다르니까.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요. 이제 질문 또 하시겠지만 그때 질문으로 해서 더 듣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에듀케이션 USA가 아까 그런 어떠한 기관이라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외에 저희가 하는 행사 중에 이제 뭐 미국 학교들이 오면 저희가 브리핑을 일단 해서 한국의 교육의 마켓이 어떻다거나 그리고 그 정보를 주는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로스쿨 박람회가 조금 있으면 있고요. 다른 박람회는 많은데 대학원 박람회는 잘 없어요. 이제 우리나라의 로스쿨 박람회 저희가 해서 하고 그다음에 비자 세미나가 1년에 4번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필요할 때 3, 6, 9, 12로 해서 미국 용사님이 직접 오셔서 통역이 따라와요. 그래서 직접 하시는데 보통은 한 30분 이내로 설명은 끝나요. 왜냐면 웹사이트는 너무나 잘 돼 있고 설명 별로 안 들어도 되지만
나머지 시간은 다 질문을 받으세요. 이제 사람들이 명사한테 직접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와서 질문을 많이 하고요. AP 이그잼 필요한 사람은 AP 이그잼을 왜냐하면은 제 생각에는 노스런던에서 안 할 것 같거든요. AP를 필요로 안 하기 때문에 IB가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더 많은 학생들이 더 어려운 과정을 갖춘 거기 때문에 AP를 굳이 따로 할 필요는 없는데 특별한 과목이나 특별한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AP를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AP라는 거는 각 학교에서 하게끔 돼 있어요, 시험이. 근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보는데 자기네 학교에서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컬리지 보드에서 의뢰해가지고 우리가 AP를 일반 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리디파처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3월달과 6월달에 그러니까 어드미션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뭐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준비를 해야 되지 같은 거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설명회가 있고요. 기타 융합 설명회가 많아요. 어떤 학교에 와서 이제 커뮤니티 컬리지에 있는 관계자가 오면 커뮤니티 컬리지가 왜 좋은가, 뭐 이런 거 같은 거, 어떻게 4년제로 넘어가는가 같은 거, 이런 주제로 많이 하시고요. 인턴십이나 장학금 같은 거에 대해서 그걸 주제로 해서 많은 설명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웹사이트에 가서 웹 캘린더에 보면은 다 뜨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 이외에 오늘 저희가 작성해달라고 드린 그 조그만 거 있죠. 거기서 작성해서 주시면 저희가 뉴스레터에 가서 우리가 무슨 행사가 있거나 무슨 장학금이 있다거나 이런 게 저희가 다 나갈 거예요. 저희는 미국 학교에서 다 이제 보내와요. 자기네 장학금 이런 거 있다 하고 오면은 저희가 이제 우리 웹사이트에 다 올려놓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좀 될 수도 있어요. 가끔 외국인 학생을 들여오려고 장학금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가끔가다 한국인 학생 대상으로 가끔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외에 저희가 한미교육연단이 어떤 데고 에듀케이션 USA가 어떤 데고 말씀드렸고요. 저희 행사가 어떤 게 있고 그 이외에 하나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가 옛날에는 캠프 풀브라이트라고 그랬어요. 그 영어 캠프, 여름 영어 캠프. 근데 저희가 이제 실비로 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커머셜하게 그게 인식이 돼서 그 풀브라이트 인턴십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여름에 2주 하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학교 다니는 애도 가끔 한국 나오면 그냥 저희 캠프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주니어 인턴십이라고 있습니다. 한국 학생으로 참가하는 주니어 인턴십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참가하는데 주로 리더십으로 해가지고 준비를 저희랑 같이 하는 스태프의 자격으로 와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포스트 해놨나요? 아직은 안 되는데 며칠 내로 그게 아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그러한 거를 하고 싶으면 학생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크린하고 인터뷰 해가지고 뽑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셔도 좋고요. 그것도 미국에서는 풀브라이트라는 이름이 굉장히 큽니다. 대우가 달라요. 들어가는 그 라인도 다르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 풀브라이트 주니어 인턴십이 미국 쪽에서 학생들이 오는 게 있고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이제 똑같은 수로 뽑는데 같이 활동을 다 하거든요. 우리 미국 쪽에서 오는 인턴십 오는 학생들 전부 다 하버드, 예일 이런 데로 다 가요. 그 학생들은 굉장히 그런 거를 이것도 자기네들의 액티비티 그 활동의 하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풀브라이트 이름이 들어가니까 아마 더 좋았을 수도 있고 저희 비니 선생님이 제가 가 있고 빈센트 플로리스 선생님이 이제 원장이신데 다 레코멘데이션 레터 쓰고요. 너무나 잘 가더라고요. 미국에. Do you want to tell about it? 네. 예. 질문하실 것은 나중에 뭐 따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문의하시면 되니까. 그 이외에는 이제 뭐 제가 설명할 건 다 했고요. 질문을 이제 지금 딱 1시간 했네요. 너무 잘했네요. 제가 밑에서는 1시간 반을 제가 했는데 말을 좀 빨리 했나 봐요. 질문을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면.